여러분 에어 프리미어에서 프리미어는 프리미엄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는 프리미엄급이다, 호화롭다, 고급지다 라는 의미인데 이 고급짐을 오히려 상징하고 있는 이 이름 자체를 항공사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건 거죠. 그런데 무엇이 고급지냐? 바로 이코노미석이 고급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코노미석은요. 기존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좌석과 좌석 간의 거리가 33인치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에어프레미아의 이코노미석은 35인치, 그리고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은 41인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을 한번 볼까요? 대형 항공사의 이코노미석의 80에서 90% 정도 되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의 140% 정도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 이 기준 자체가 조금은 모호하기는 해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로 측정이 될지 사실 아직은 알 수가 없고 실제로 날짜를 잘 설정을 하면 아시아나도 인천 LA까지 왕복이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80%다? 그러면은 70 곱하기 0.8이니까 7, 8, 56만 원, 56만 원 정도인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런 가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HSC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인데 하이브리드가 융합, 융합체, 결합 이런 뜻이기 때문에 누구와 누구를 결합했는가? 풀 서비스 캐리어인 FSC,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가지고 있는 중장거리 노선의 장점과 로우 코스트 캐리어라고 하는 저 낮은 가격의 항공사들, 그래서 합리적인 이 가격의 장점 두 가지를 우리가 하이브리드 했다라고 이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딱 선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에어 프리미아의 브랜드 철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비되는 선택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통해 품격을 실현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물론 대비는 FSC와 LCC이겠죠. 근데 이제 절충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최적의 지점을 찾아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이것을 밸런시드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추구를 하고요. 이 에어 프리미아의 로고가 옆에 떠 있죠. 네. 실제로 항공기 창문 밖으로 보이는 벽의 푸른 하늘을 뚫고 떠오르는 태양을 컬러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예쁘죠? 시각 자체가 굉장히 승객, 고객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이 로고에서부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의 오너로서 어떤 로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승객이 좌석에 앉아서 여행의 설렘과 어떤 기쁨을 안고서 창문 밖을 딱 내다봤을 때 여러분들 창문 밖에 사진 많이 찍죠. 그거를 연상하게끔 만드는 것이 에어 프리미아의 이제 로고라는 건 거죠.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남색, 회색, 그리고 주황색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먼저 남색은 휴먼,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고객일 것이다. 그거는 많은 항공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죠. 고객과 구성원들을 동등하게 존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에어 프리미아에서 이 10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고객보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겠다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분석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그 첫 번째 원칙과 그와 동등하게 우리 직원들, 구성원들의 그 존중도 하겠다. 그래서 에어 프리미아의 원칙 9번에 보면은 반말하지 마요 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직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를 경어를 쓰고 서로를 존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은 우리 회사 성장의 원동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요. 운항 통제본부인 백리라 매니저님은 내가 에어 프리미아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어떤 문화를 가진 기업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회사는 에어 프리미아밖에 없었다 라고 본인이 여기에 입사를 하게 된 이유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직원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 하고 직원이
회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알려고 하고 알았으면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에어프레미아의 기본적인 가치라는 건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결정된 원칙은 함께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직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성원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 자체에서도 이제 회사에서 우리가 아끼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그 감정이 잘 드러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원을 생각하는 것.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직원을 자신의 구성원과 동업자로 생각하는 스타벅스가 떠올랐었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종업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동업자라고 부르면서 이제 많은 복지 정책, 혜택 이런 거를 이제 주려고 많이 했었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이 있으면 신을 데려와라. 신을 데려오지 못하면은 나에게 데이터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고객을 추적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에 제프 베조스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고 고객은 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에 가서 어떤 노틱스에 보면은 설문조사하는 게 모든 그 뉴스레터에 하나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뭐 2020년도에 여행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서 어디로 갈 계획이신가요? 이런 식으로 고객의 의견을 끊임없이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 니즈에 의해서 우리가 충족시켜 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고객은 왕이다라고 하는 이 아마존의 이런 뿌리 가치관과 그리고 직원에게 잘해줘야 결국에는 직원이 이 회사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질 때 우리 회사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스타벅스의 그런 가치관과 굉장히 이 두 가지를 또 이렇게 잘 융합한 항공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칙은요. 넘어가 볼게요. 철저한 안전관리로 완벽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에서 안전을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립니다. 위험으로부터 회피. 처음부터 안전하지 않은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는 안전은 처음서부터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지 위험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하고 대처 능력을 발휘하고 기지를 발휘하겠다라는 거가 아니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할 것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안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그래서 그 엔진 제작사 자체가 직접 안전 관리를 하고 글로벌 항공기 관리의 시스템에서 이제 맡기겠다, 안전 관리를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인상 깊었던 단어가 일관성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이중성은 절대로 용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에서부터 일반 신입 사원까지 일관된 안전에 대한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안전의식은 다 수평적으로 다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관된 안전의식은 결국에는 우리 회사가 이런 하나의 안전유기체로 만드는 데에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경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고 느끼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은 손님들이 대형 항공사가 훨씬 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도 CF에서 진짜 비행이 시작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승무원을 소방훈련 받는 그 CF가 나오고 승무원은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우리 항공사가 이렇게 안전을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안전합니다 라고 많은 손님들에게 믿음과 신뢰감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에어프레미아도 비슷한 맥락에서 안전에 대한 강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컴포트라고 해서 최적의 여행 경험,
그러니까는 고객에게 아주 편안함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에어 프레미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에어 프레미아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객들의 어떤 깊은 허기와 갈증을 채워주는 항공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언니가 이민을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언니가 이제 출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조금은 쉽게 왔다 갔다 미국까지 다녀오실 수가 없는 그런 친정 엄마의 마음이 있는 건 거죠. 근데 이런 에어 프레미아가 이런 친정 엄마의 마음과 그리고 손녀를 또 보고 싶어 하는 친정 아빠의 이런 마음을 채워주고 또 이 허기를 달래주고 안아주는 항공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실 면접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재공고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